오늘의 어린이 책. 안녕하세요. 남윤정입니다. 성평등과 다양성 그리고 인권을 말하는 어린이 책을 추천하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연간 잡지로 발행되는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 2019년부터 추천해온 좋은 책 가운데 매주 주제를 달리해서 새로운 어린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3권의 그림책과 1권의 동화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들은 어린이들에게 세상의 다양함을 알려주는 책들입니다. 가족 다양성, 소수자에 대한 인정, 젠더 다양성 등 다양성의 가치를 보여주는 범주도 여럿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미지, 그러니까 표현을 통해서 세상의 다양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책들을 소개합니다. 그림책은 이미지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들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 성평등한 것으로 잘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 책의 인물과 서사에 대한 질문 중에서 15번째 질문인데요. 표정, 자세, 차림새 등의 그림이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표현되지는 않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그림책들, 어린이 동화들 오늘 들고 와서 소개해드립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린이 책에서 그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아이들은 그림을 더 꼼꼼히 보기 때문에 독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림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그림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표정, 자세, 차림새가 성별 고정관념을 담지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런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1권에서 소개했던 책이에요. 뜨개질하는 소년이라는 그림책인데요. 크레이그 팜렌즈 글, 마가렛 체인벌린 그림, 천미나 옮김 이렇게 돼 있고요. 책과 콩나무에서 2015년에 나왔습니다. 영국 그림책이고요. 40쪽 정도 되는 보통 분량이에요. 표지를 보니까 뜨개질하는 소년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지갯빛 목도리를 목에 이렇게 칭칭 두르고 또 제목에도 이렇게 무지갯빛 목도리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컬러의 그런 그림 표지이고요. 뒷면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피는 다른 아이들과 아주 조금 달라요. 라피는 반에서 제일 키가 작고 머리카락이 길고 밝은색 옷을 좋아해요. 다른 친구들은 대굴대굴 구르고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놀았지만 라피는 시끄러운 소리나 거친 놀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놀림을 당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라피가 뜨개질과 바느질을 알게 된 뒤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네, 뒷표지에 적힌 그런 소개글만 읽어도 이 책의 내용이 조금 짐작이 갑니다. 아마 소년 라피가 좀 독특하게 다른 소년들과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그런 일들을 그림책으로 표현한 책인 것 같아요. 면지를 보니까 면지에는 디자이너 라피라고 썼고요. 라피가 만든 옷일까요? 자켓도 있고 보라색 조끼도 있고요. 또 스웨터도 있습니다. 양말, 모자 이런 것들이 아주 예쁘게 쭉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뜨개 바늘 이런 게 또 실패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석표지 뜨개질하는 소년 라피가 보라색 뭔가 옷감에 바느질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라피는 엄마와 아빠, 강아지 스캠프와 함께 살았어요. 라피는 엄마 아빠를 꼭 껴안는 걸 좋아했어요. 스캠프 못지않게 달리기도 아주 잘했지요. 그런데 라피는 질문도 아주 많은 아이였어요. 네, 이런 첫 번째 문단의 이런 글에는 그 라피가 주황색 바지를 입고요. 주황색 줄무늬 셔츠를 입고 파란 자켓을 입었는데 이렇게 막 강아지 스캠프와 함께 뛰어와서 엄마 아빠께 이렇게 안기는 그런 장면이 되게 평화로운 보통의 가족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니까 이번에는 그림이 학교 같아요. 학교 벽면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쭉 벽에 붙여져 있고요. 라피 혼자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서 있고 그 문 밖으로는 소년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런 그림에는
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라피는 왜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생각이 다를까요? 반에서 제일 작은 아이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남자아이들보다 머리카락이 길어서일까요? 혹시 밝은색 옷을 좋아해서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이 다른가 봐. 다른 아이들은 맨날 대굴대굴 구르고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놀았어요. 하지만 라피는 시끄러운 소리나 거친 놀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면 혼자 가만히 앉아 있거나 함께 있어줄 선생님을 찾아다니곤 했어요.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네, 다음 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운동장이 유난히 시끌벅적했어요. 조용한 곳을 찾던 라피는 페르난데스 선생님을 발견했어요. 선생님 뭐 하세요? 라피가 묻자 선생님이 싱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동생한테 줄 목도리를 뜨고 있단다. 와 예쁘다. 선생님 뜨개질하는 거 어려워요? 꾸준히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 가르쳐 줄까? 네네 가르쳐 주세요. 네, 이런 글에 아이들은 마당에서 335 떼지어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라피가 혼자 뜨개질하는 선생님께 다가가서 관심을 표현하죠. 이렇게 해서 라피는 뜨개질을 배우게 됩니다. 이 장면에는 많은 아이들이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마당에 뛰어놀고 있는데 흑인 어린이도 있고 백인 어린이도 있고 또 머리카락 색깔도 다르고요. 또 비장애인, 장애인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린이들이 활기차게 뛰어노는 모습, 그림만 봐도 이런 다양성의 어떤 가치들을 아주 잘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라피는 대부분의 소년들이 푸른색 옷을 입은 데 비해서 혼자 주황색 바지와 또 주황색 줄무늬 셔츠를 입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 면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림만 봐도 생활 속에 어떤 편견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보는 편견이라면 남자아이에겐 파란 옷, 또 여자아이에겐 분홍 옷을 피는 그런 게 가장 전통적인 편견이겠죠. 컬러나 이미지에 대한. 또 이런 그림책을 보더라도 남자아이는 공놀이를 하고 여자아이는 또 인형놀이를 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해요. 실제 어떤 삶에서도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되는데 실제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다양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파란 옷, 분홍 옷, 공놀이, 인형놀이 이런 식으로 편견에 물든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도 또 그런 가치를 습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또 그런 기준을 벗어나면 이상한 아이 취급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뜨개질하는 소녀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잘 드러내줍니다. 무지갯빛 목도리라든지 노란과 보라색 망토 이런 게 등장하는데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세상의 편견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는 문제점을 말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섬세한 소년인 라피는 뜨개질을 배운 후 옷을 만드는 일에 푹 빠집니다. 아름다운 옷이 손안에서 완성되는 기쁨과 동시에 그에게 온 시련은 남자아이가 왜? 라는 시선들이에요. 남자다움에 대한 구태의연한 질문도 성찰하고 모든 성별이 행복해지는 나다움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격려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예,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제가 이 그림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그 아이들이 함께 노는 장면 중에 있는데요. 버스를 타고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요. 근데 이제 라피는 버스 안에서도 아빠에게 줄 무지갯빛 목도리를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 라피의 취미 이상한 취미라고 생각해서 놀렸지만 이 장면을 보면 이 뜨개질을 하는 그 긴 목도리가 버스 안에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서 그걸 그 아이들이 휘감고 함께 노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장면이 갖는 어떤 역동성이라든지 즐거움 이런 게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장면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텍스트를 보면 버스 통로를 따라 늘어지는 바람에 더욱 말썽이었지요. 목도리가 4m까지 길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루비는 하마터면 목도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또 친구들은 그렇게 그걸 보면서 깔깔깔 이렇게 웃음을 터뜨리고
또 라피는 목에다 목도리를 둘둘둘 감고는 계속 뜨개질을 하는 그런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면 이제 라피가 뜨개질만 하는 게 아니라 바느질도 해요. 아마 이제 장래에 아주 대단한 디자이너가 될 소년인 것 같은데 보라색 망토, 또 노란색 속감을 대서 이렇게 학교 연극에 쓰일 망토를 직접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인 소년이 그 망토를 입고 있고 그 라피는 아주 당당하게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장면은 그 반 아이들이 모두 이제 화면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 아이들의 외모나 어떤 신체에서 표현되는 다양성이 우리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라피가 내 원피스도 만들어준대, 내 것도 꼭 만들어주겠지, 이렇게 라피의 취미를 응원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도 이 책이 갖는 표현의 어떤 장점 이런 게 잘 드러나고요. 또 이제 결국 라피는 아빠에게 이렇게 목도리를 선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마지막에는 소년들은 모두 소년 소녀가 함께 이렇게 공놀이를 할 때 라피는 이렇게 계단에 앉아서 처음에 마치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그림책의 흐름에 따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책의 작가는 크레이그 팜렌즈라는 사람인데요. 미국의 엔터테이너인 것 같아요. 만능, 가수, 작곡가, 배우 이런 것도 하시는 분이라는데 이분이 뜨개질하는 소년의 이야기는 첫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 작가는 마가렛 체인벌린인데 영국 작가예요. 또 캔터버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림으로 석사학위까지 하신 분이네요. 유명한 그림책 작가 퀸틴 블레이크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가 됐고 지금 수많은 작품을 출간하고 있는 그런 중견 작가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출판사에서 리뷰한 거를 조금만 더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처음에 놀리던 아이들이 라피의 재능에 감탄하고 이를 장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아주 잘 드러났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떤 장면에 보면 뜨개질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라피에게 엄마가 좋아하는 게 다른 애들이랑 다를 뿐이라고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에게 무지개 목도리를 이렇게 선물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놀리던 아이들도 아무도 라피를 놀리지 않습니다. 그 라피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또 라피의 다름을 이상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성이란 무엇이고 또 이게 표현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아빠의 목도리가 무지갯빛이듯 저마다 특별한 아이들이 모여 만드는 더 좋은 세상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그림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밥춤이라는 그림책인데요. 정이나 글그림 고래뱃속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2017년에 나왔습니다. 표지를 보면 일단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여성 2명이 팔다리를 쭉 뻗고 마치 춤을 추듯이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데 아래에 있는 여성은 일복을 입고 있고 위에 있는 여성은 요리사인 것 같습니다. 밥.춤 이렇게 표지가 쓰여 있어요. 뒷면을 보면 그 앞에 주인공들의 이제 팔다리가 연장되어 보이고 또 위쪽에는 운동하는 그런 그림 같은데 배달하는 분일까요? 이렇게 앞 팔다리를 또 쭉 뻗고 있고요. 이렇게 여성 4명이 앞뒷면에 앞뒤 표지에 팔다리를 쭉쭉 뻗고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면지를 보면 면지에는 여러 도구들이 나와 있어요. 빗자루도 보이고 무, 장갑, 또 망치, 이런 신발,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인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밥춤, 정이나 글그림. 사라락. 손이 쭉 뻗어 있고 양복 같은 양복에 웃도리를 이렇게 장대로 들어 올리는 그런 그림이에요. 사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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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라락 이렇게 쓰여 있고 어떤 여성이 팔다리를 쭉 뻗고 한 손에 다리미를 들고 있네요. 아마 다림질하는 세탁소에 계시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런 장면을 일하는 장면을 마치 춤을 추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춤을 춰요 라고 쓰여 있고, 일복을 입은 아주머니가 한 손엔 파, 또 한 손에는 이게 뭘까요? 아마 비닐봉지 같은데 그 한 손에 들고 아주 심취한 듯한 그런 어떤 춤 동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쭉쭉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또 한 페이지 넘기면 휘리릭, 휙휙 이렇게 쓰여 있고요. 등에 퀵퀵이라고 쓰여 있는 조끼를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 모자를 쓰고 역시 보호대를 다리에는 이렇게 착용하고요. 팔다리를 쭉 뻗고 있어요. 한 손에는 우편물인데 서류봉투 같은 걸 들고 있네요. 배달하는 과정을 또 춤동작처럼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한 페이지를 넘기면 차라락 착착, 차라락 착착, 차라락 착착 이렇게 쓰여 있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긴 그 빗자루로 그 마당을 쓸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한 페이지 더 넘기면 두 발을 폴짝 이렇게 쓰여 있고 일복 일바지 이런 걸 입은 아주머니가 머리 위에 음식 쟁반을 4개나 음식이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맨 위에는 아마 비빔밥 같아 보이는데 배달을 가시는 것 같아요. 4개의 쟁반을 머리에 이고 아주 팔짱을 탁 낀 채로 사뿐사뿐 폴짝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 아주머니에 이어서 2명이 더 추가돼서 3명의 아주머니들이 쟁반을 2개, 3개 이렇게 머리에 이고 또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폴짝폴짝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 노동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마치 동작 하나를 춤동작처럼 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큼직큼직하고 시원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호떡을 굽는 아주머니도 있고요. 또 구두를 닦는 아주머니도 있고요. 또 공사장에서 이렇게 짐을 옮기는 그런 아주머니도 있고,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하는 아주머니의 그 그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여성들의 어떤 상황을 하나의 춤동작처럼 이렇게 묘사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텍스트는 많지 않지만 동작만 보더라도 이미지나 표현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다양성을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이렇게 전편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마다 일하는 여성들의 또 일하는 동작들이 하나의 춤인 것처럼 팔과 다리를 길게 뻗거나 위아래로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눈을 뗄 수 없게 합니다. 노동자들은 모두 여성이라는 점도 특별히 이 작가가 어떤 의도한 바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을, 특히 그 노동할 때 그 몸동작을 예술적으로 멋진 춤 사이로 그려내서 그 노동의 아름다움, 또 여성 노동자의 노동의 어떤 가치 이런 것을 그림으로 멋지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밥춤을 다음 북클럽은 어떻게 리뷰했을까요? 세탁, 택배, 거리 청소, 음식 배달, 호떡 만들기, 구두 닦기, 물건 나르기, 때밀이, 빌딩 청소, 교통 정리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마치 춤추는 것처럼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능숙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을 경쾌하고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전체적인 장면들이 너무너무 멋지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식 위에 뭔가 소금이나 후춧가루 같은 거를 뿌리는 듯한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팔과 다리 이 아주 시원한 직선과 어떤 각도가 시원시원한 움직임이 너무 잘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라서 저는 이 장면이 아주 좋은데요. 여기엔 이렇게 쓰여 있네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 딸이 폴짝 뛰어 오르고 있는데 거의 발레리나 수준으로 다리를 쭉 벌리고 팔은 활짝 들고 입을 벌리면서 이렇게 즐겁게 엄마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 행복한 한 순간 같은 그런 느낌. 여기 이 장면이 저는 좋더라고요. 텍스트의 그 단순함, 그 움직임이 갖는 아름다움 이런 게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이 말씀드린 것처럼 글이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기보다는 의성어와 의태어 그리고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라락, 휘리릭, 차라락, 폴짝, 살짝, 뽀드득 이런 식으로 어떤 의태어, 의성어로 이제
글이 이루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글은 리듬에 맞춰 힘차게 움직여요. 어깨가 들썩들썩 콧노래. 우리 동네는 오늘도 움직이고 있어요. 춤추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소리내서 읽으면서 동작을 한번 따라해도 운동이 될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 정인하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네요. 걷고 천천히 바라보고 그림을 그립니다. 귀여운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그림책 같아요. 일하는 여성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등장하지만 여성의 일은 보통 세상의 어떤 편견, 고정관념인 여성적인 일, 여성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남성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듯이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을 능숙하게 해내죠. 이렇게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남성의 일, 여성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미지를 통해 아주 훌륭하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세 번째 책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라는 그림책인데요. 아테네 멜레스의 글그림, 김서정 옮김, 미래아이에서 2021년에 출간된 라트비아의 그림책이에요. 라트비아, 좀 생소하네요. 전 이 나라에서 나온 그림책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미니북을 지금 보고 있어요. 한 손에 딱 들어온 아주 귀여운 책이에요. 키오스크라고 쓰여 있고 그 물건을 파는 가판대라고 하죠. 이런 과자나 이런 음료수 같은 또 잡지 이런 걸 파는 키오스크에 몸집이 좀 뚱뚱한 그런 여성이 이렇게 뭔가를 먹으면서 트래블이라고 쓰여진 잡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키오스크를 생업으로 하는 그런 여성인 것 같아요. 뒤쪽은 키오스크에 문이 있고 까만 고양이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면지는 이 여성의 집인 것 같아요. 집 안에서 또 의자에 앉아서 트래블이라는 그림책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좁은 공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올가는 신문이나 잡지, 복권을 파는 아주 작은 가판대, 키오스크를 오랫동안 지켜왔어요. 키오스크는 올가의 인생이나 다름없었지요. 올가는 날마다 단골 손님들을 친절하게 맞았어요. 손님들이 뭘 사려고 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신사는 조간신문을 삽니다. 항상 제 꼬리를 잡으려 빙빙 도는 희한한 강아지예요. 선글라스를 낀 남자는 오늘의 운세를 읽은 뒤 복권을 사고요. 연애에 늘 실패하는 숙녀는 여성 잡지에서 도움말을 찾아요.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는 남자는 10시 35분에 물 한 병을 사지요. 앙앙 우는 아기는 막대사탕 하나면 울음을 뚝 그친다는 걸 올가는 이미 알지요. 아기는 올가가 그걸 안다는 걸 알고요. 머리를 올려 묶은 아주머니는 낚시랑 고양이랑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관광객들은 늘 현대미술관 가는 길을 물어봐요. 네, 이렇게 글이 이어지는데요. 이 글에 어울린 그런 그림들이 함께 실려 있어요. 올가가 신문을 키오스크로 들이는 장면도 나오고 또 신문 가판대를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또 그 올가가 가판대 그 키오스크를 두고 있는 그런 거리의 모습이 있어요. 사거리 한 귀퉁이에 아주 좁은 올가의 몸집이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좁은 키오스크 안에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올가에게 길을 묻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사라든지 남자 또 숙녀 이런 사람들이 그 장면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모습들이에요. 키오스크 그림책은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갇혀가지고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올가의 삶을 앞부분에 쭉 그리고 있는데 그걸 읽다 보면 좀 가여운 느낌이 들어요. 여행 잡지를 뒤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낙인 것 같은 그런 여성인데 이런 올가의 삶에
이야기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잡지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특이하게 여행을 떠나죠. 키오스크를 몸에 꽉 낀 채 물에 둥둥 떠내려가서 바다에까지 도착합니다. 원하던 여행지에서 다시 잡지를 파는 사람이 되는 그런 스토리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읽다 보면 우리 삶도 이렇게 올가처럼 각자의 키오스크에 꽉 끼어서 이렇게 변화없는 익숙한 일상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뚱뚱한 올가가 자연스럽고 또 천연덕스럽게 유쾌하게 그려져 있어서 그림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이렇게 변화 없이 답답하지만 그게 꼭 재미없는 무의미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림이 갖는 생동감 속에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이 그림책을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길거리 가판대 키오스크에 하루 종일 앉아서 물건을 파는 올가. 자기 몸 하나 간신히 들어갈 만한 작은 가게는 올가에게 일터이자 쉼터이며 인생이 모두 담긴 공간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작은 사고는 올가를 바라던 삶으로 이끌며 또 다른 꿈을 꾸게 만듭니다. 꿈을 이루는 결과보다는 무엇을 꿈꿀 수 있는지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공간을 벗어나면서 모험을 떠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키오스크라는 공간에 꼭 낀 채로 움직이는 장면이 유쾌합니다. 꽉 낀 현실을 안고도 충분히 떠날 수 있다는 새로운 도전과 용기를 전하고 있지요. 크고 거대한 몸을 우스꽝스럽게 그리거나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그런 점도 좋습니다.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제가 여기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올가가 어떤 소년이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걸 막으려다가 키오스크 째로 넘어집니다. 갑자기 올가의 세상이 뒤집혔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넘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걸어다니게 돼요. 키오스크가 꽉 낀 채로 막 여기저기 산책도 하고 하다가 결국 풍덩 물로 들어가고요. 둥실둥실 떠서 바다까지 가게 되는 자기가 그리던 그런 여행지에서 키오스크를 하게 되죠. 키오스크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의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유쾌하죠. 특히 변화라는 게 노력해서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기치 않게 그런 올가처럼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일로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런 변화를 받아들였을 때 삶이 또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기도 한다는 거를 그림책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물건을 훔치려는 그 소년 때문에 자리에서 벌떡 키오스크에 꽉 낀 채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장면의 설정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어딘가 떠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떨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현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책의 작가는 아테데 멜레세라고 하는데요. 1983년에 라트비아에서 태어났고 애니메이션, 미술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왜 투표 안 해요? 왜 인사 안 해요? 구름책 이런 작품을 그렸고요. 여기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맨 마지막에 이 책을 번역한 김서정 번역가의 이렇게 글이 담겨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올가를 바닷가로 데려다 준 것은 과자를 훔치려던 사내 아이들이었습니다. 녀석들 덕분에 올가는 벌떡 일어섰고 자기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늘 빙빙 도는 희한한 강아지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녀석이 올가를 강으로 인도했으니까요. 그러니 누군가 내게서 무엇인가 훔쳐가려 할 때에는 누군가 내 발을 칭칭 올가맬 때에는 어쩌면 이것이 나를 여기서 벗어나 꿈꾸던 곳으로 데려가 주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볼 만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책 중에서 마지막 책이네요. 네 번째 책 제목은 조망만한 조마기 라고 되어 있고요. 이현글, 권문희 그림, 휴먼 어린이에서 2018년에 나온 우리나라 동화입니다. 132쪽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저학년 동화로 읽기에 좋은 그런 분량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재화한 동화책이고요. 앞부분은 주인공인 조마기인 것 같아요.
머리를 따고 일복 비슷한 한복을 입고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배경으로 산이 있고 이렇게 농부들이 밭 갈고 있는 그런 풍경이 있고요. 뒷표지에는 구름 위에 앉은 부부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 아래에서 깨어나는 어린 소년이네요. 이 소년이 조마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남들과 달라도 괜찮아. 작지만 큰아이, 꾀돌이 조마기의 세상을 향한 재치발랄 도전기. 그리고 작가의 말이 쭉 이어지고 있네요. 예, 이 책은 조막이라는 어떤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새롭게 이현 작가가 동화로 각색한, 새로 쓴 그런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한 아이 조마기는 깊은 산골에서 부부가 꼬박 3년을 치성들여서 얻은 귀하디 귀한 그런 아이인데요. 아주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아주 야물진 아이입니다. 보통 아이들과 처음부터 좀 달랐는데 너무너무 작아서 주먹보다도 작아서 조막이라고 이름도 지었고요. 이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조막 아범과 조막 어멈은 조막이를 아주 예쁘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키웠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조막 아범이 세상을 뜨면서 조막이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꾀돌이 조막이가 아주 지혜로 위기도 극복하고 어려움에 처한 마을 사람들도 구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주먹보다 작게 태어난 조마기가 누구보다 꽤 많은 아이로 자라나 온 마을과 도적대까지 구합니다. 옛 이야기 조마기를 어린이의 지혜와 용기를 드러내고 새로운 공동체의 윤리를 상상하는 오늘날 이야기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조마기의 비밀 하나가 밝혀지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마세요. 네, 이렇게 흥미를 끄는 그런 마지막 인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읽고 확인해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작품을 쓴 작가 이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화 작가 중에 한 명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궁금한 그런 동화 작가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짜장면 불어요, 로봇의 별, 악당의 무게, 푸른 사자, 완인이 또 최근까지 또 많은 작품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해외의 작품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그런 대표 작가입니다. 특히 조막만한 조마기는 그림도 한몫을 톡톡히 하는데 그림책뿐만이 아니라 동화책에도 이렇게 일러스트가 어떻게 붙는가에 따라서 책의 분위기가 많이 좌우되는데 이 작가 권문희는 옛글과 옛사람의 그 숨은 이야기를 아주 맛깔스러운 그림으로 잘 그리는 그림 작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딱 조마기 같이 생긴 어린이로 또 그런 장면으로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조마기의 캐릭터라든지 또 이런 것도 재미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 훈장님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진보적인 분이고요. 또 조막 어멈도 공동체 마을을 제안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무엇이든 함께 나누고 또 배려하고 신분의 차별 없이 함께 일하고 나누는 그런 마을이 형성이 되는데 옛 이야기에선 좀채 볼 수 없는 그런 설정이지요. 또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나란히 한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장면도 재미있고요.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더불어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작품을 그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4권의 책을 모두 소개해드렸어요. 다양성의 가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어떤 이미지의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좋은 책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윤정이었습니다.